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2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우리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목입니다. 지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배우고 있어요.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그 중에 지목을 배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목은 어디에다가 등록을 하느냐, 어디에다가 등록을 하냐. 이때 토지대장, 임야대장 있죠. 도면에다가 등록을 한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 이 등록사항은 다음 달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배웁니다. 다음 주에 배우는데 미리 이렇게 해놓는 것은 나중에 수월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정리를 할 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구성 양식이 동일합니다. 동일. 구성 양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등록되는 사항도 동일합니다. 동일. 지적도와 임야도 구성 양식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등록되는 사항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구성 양식이 동일하다는 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주민등록증 있죠. 면허증 있죠. 면허증, 여권 있죠.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동일하잖아요. 여권의 양식은 동일하잖아요. 주민등록 등본의 양식은 동일하잖아요. 그 동일하다 이 말. 그러니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양식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등록되는 사항도 동일한 거예요. 지적도와 임야도도 등록되는 양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등록되는 사항이 동일합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여기에만 등록을 합니다. 그럼 공유지 연명부나 대리권 등록부나 경계점 자료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지목은 여기에만 등록을 한다. 그거를 일단 알고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32페이지입니다. 이 32페이지에 지목이 나오는데 이거를 절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가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 말은 여기는 이러이러한 토지는 학교 용지로 한다. 이러이러한 토지는 공장 용지로 한다. 공원으로 한다. 주차장으로 한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일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해가 안 되더라 하더라도 그냥 국가가 이건 흰색이다 이러면 그냥 흰색인 겁니다. 거기서 토 달면은 힘들어요. 국가가 정해낸 사실에 대해서 토를 달면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안 돼요. 아 그렇는가 보다라고 순응을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제일 처음에 의를 갑니다. 의에 가보세요. 지목입니다. 지목. 지목이란 자 토지에 죽었습니다. 주된 용도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래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잠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말이에요. 지목이 뭐냐 이래 물어요. 그럴 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제 이름이 목희수죠. 그죠? 이름이 있어. 그러면 토지에게도 이름이 있다. 그러면 이 토지의 이름은 누가 정하느냐? 국가가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국가라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지목을 정할 때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무슨 기준으로 갖고 하느냐? 그게 주된 용도입니다. 용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도라는 것은 쓰임새잖아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우리가 아파트에 가면 다용도실이 있잖아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용도실이지. 그럼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학원 밖을 나가면 강남대로죠. 그죠? 그 강남대로가 있잖아요. 그게 도로지 도로. 그럼 사용하는 용도는 통행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통행으로 사용하는 곳을 지목을 도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서울대학교에 사용하는 용도는 배우는 곳이죠. 배우는 곳을 학교라고 부르죠. 그럼 학교 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에 가면 남동공단이 있다고 봅시다. 그 남동공단이 뭐예요? 공장으로 사용하는 용도잖아요. 그러면 공장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한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있을 거다 이 말. 그럼 왜 하느냐?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국가는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돼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저기 강원도 영월에 임야 있죠. 그게 세금하고 강남대로 한복판에 있는 삼성동 빌딩의 세금하고 세금이 같아야 되느냐 달라야 되느냐 당연히 달라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를 예쁘게 말하면 국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세 부과를 위해서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해가 지적공부에다가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런 지목의 종류는 28개를 딱 정해놨습니다. 국가가 미리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 28개를 배우러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 해볼게요. 지목 설정의 원칙이 나오죠. 이때는 가볍게 넣으세요. 제목만 보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1필1목이죠. 그 말은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한 개여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지목은 사람으로 치면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 이름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필지의 지목은 한 개만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죠. 이 말은 한 필지의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한 개만 해야 돼. 그때는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이게 주지목 추종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영속성의 원칙이죠. 그 말은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가 달라졌을 때 지목을 변경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면 밭이 있어요. 밭. 그럼 밭의 지목은 밭 전자를 써서 전입니다. 그런데 옆에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도로가 생길 때 공사를 2년 동안 한다. 그러면 그 밭을 빌려서 창고를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목이 전에서 창고 용지로 바뀌는 거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목은 그대로 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 임시적으로 사용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볍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그 갈로 열고 3번에 지목 설정의 원칙은 세 가지가 나오죠. 너무 쉽잖아요. 이걸 지문으로 띄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큰 2번으로 내려오면 지목의 종류 이래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목의 종류는 28개입니다. 자, 잠깐만 한번 본다면 여기서 지목의 종류 28개를 이렇게 내놨어요. 그럼 이거를 시험에 낼 때는 그냥 이렇게 냅니다. 다음 중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로만 묶은 것은 이렇게가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럼 이 28개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특별히 시간 내어서 암기할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자 이거는 외자입니다. 2글자, 3글자, 4글자, 5글자다 이 말. 그러면 외자는 전, 답,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저는 밭 전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지목이 밭입니다. 밭인데 한자를 써서 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논답자죠. 그죠? 그럼 우리말로 말하면 논입니다. 논. 근데 한자를 써서 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답이라잖아요. 그게 밭과 논을 말하는 거예요. 대는 사람들이 그냥 생활하는 곳이 대잖아요. 그게 우리 주택단지가 대입니다. 업무용 사무실 있죠. 그게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대, 흔히 말하는 대지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도로 있죠? 그냥 도로입니다. 도로. 제방은 강둑이잖아요. 강둑. 하천은 안양천, 중량천 들어봤죠? 여러분들 국어라는 말은 좀 생소하죠? 이게 또랑입니다. 또랑. 흔히 말하는 농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천하고 국어의 차이가 뭐냐? 하천도 물이 흐르죠. 국어도 또랑이니까 물이 흐르죠. 그럼 흐르는데 차이는 규모를 갖고 차이 납니다. 규모가 크면 하천, 소규모 수로는
국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유지가 있죠. 그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 있죠. 이게 유지입니다.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염전은 소금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공원은 그냥 공원이죠. 그죠? 임야는 산입니다. 산. 여러분들 묘지 있죠. 공원묘지 있잖아요. 그게 묘지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에 과수원 있죠. 그냥 과수원이지. 그럼 여기서 광천지죠. 그죠? 이 광천지가 해마다 출제를 합니다. 광은 광물이에요. 천은 온천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을 광천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생산되지 않죠. 그죠? 그래도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차장은 그냥 주차장입니다. 양어장, 물고기 기르는 데가 양어장이잖아요. 유원지는 놀이기구 있죠. 청룡열차 탄다, 바이킹 탄다. 그게 유원지죠. 그죠? 사적지는 문화재가 있는 곳이 사적지입니다. 문화재가 있는 곳에 잡종지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27개를 정합니다. 정해가 끼워 맞추죠. 그러면 그 27개 속에 안 속하는 게 있겠죠. 그거는 몽땅 묶어서 잡종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철도용지죠. KTX 가는 데가 철도용지잖아요. 수도죠. 상수도 정화시설이 있죠. 아리수, 상수도 정화시설이 있잖아요. 수도용지죠. 학교는 학교용지입니다. 공장은 공장용지입니다. 체육용지, 잠실운동장이다. 월드컵 축구장 있죠. 저기 체육용지입니다. 종교용지 나오죠. 우리가 교회나 사찰, 향교 이런 게 종교용지죠. 창고 있죠. 말 그대로 창고입니다. 우리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여주, 이천에 가면 물류 창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장 있죠. 대관령 목장이 목장용지예요. 그럼 주유소용지 말 그대로 주유소용지입니다. 그럼 이걸 시간을 내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교과서 32페이지를 갑니다. 자, 32페이지 지목의 구분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잠깐만 보면 1, 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 1 있죠. 그죠? 요걸 코드 번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번호는 여러분들 1번이 전이다, 2번이 답이다, 3번이 과수원이다, 4번이 목장용지다, 5번이 임야다. 앞에 번호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시험에 내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번호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코드 번호라고 부르는 겁니다. 번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이죠. 전은 밭입니다. 밭. 자, 첫째 줄에 갑니다. 밑줄을 긋습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까지만 딱 밑줄을 긋어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됐습니다. 곡물, 원예작물, 갈로 안에 봅니다. 과수류는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제외입니다. 포함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여러분들 자르세요. 저하고 자르세요라는 게 이렇게 나누세요. 이렇게 나누세요. 그러면 옆으로 갑니다.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전은 밭입니다. 밭.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로 올라갈게요. 갈로 열고 2번에 답입니다. 답 옆에다가 쓰세요. 논이라고 썼어요. 논. 자, 첫째 줄에 갑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거기까지 딱 줄 거세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됐죠? 그 다음에 갈로 열고 3번에 과수원으로 갑니다. 과수원에. 자, 보세요. 사과, 배밤, 호도, 귤나무 등을 가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당부 등 부속식물의 가수원으로 한다. 다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죠. 동그라미. 자, 밑줄을 긋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그걸 밑줄을 그었어요. 자, 그러면 이리로 와보세요. 자, 보세요. 지목을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먼저 해놓고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지목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독립성을 못 갖추면 지목이 없어요. 그럼 제가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지목은
1필, 1목이죠. 그러니까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한 개가 돼야 돼. 그럴 때 한 필지의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가장 주가 한 개만 해야 되니까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이게 주지목 추종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갖고 설명을 할 때, 자, 보세요. 이렇게 됐죠. 여기가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글자를 잠깐 볼게요. 안에, 밖에 이래 나오죠. 그럼 보세요. 서울대학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지목은 학교용지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을 수 있지. 그럼 이게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독립이 아니죠. 그죠? 그럼 이게 지목이 되냐 학교용지냐 이 말입니다.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 서울대학교 안에 대운동장이 있어요. 그럼 대운동장은 체육용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서울대학교 안에 있잖아요. 안에 있다는 거는 독립이 안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체육용지냐 학교용지냐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 그럼 서울대학교 안에 창고가 있다. 그럼 이게 창고용지냐 학교용지냐 이 말이죠. 서울대학교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서울대학교 안에 지목이 여러 개가 되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개만 해야 돼요. 그때는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잖아요. 그럼 답만 딱 할게요. 학교 안에 있으면 전부 다 학교용지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 기숙사가 학교 밖에 있다면, 그럼 학교 밖에 있다는 거는 학교 밖이죠. 이미 독립된 건물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대냐 학교용지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건 당연히 대가 되는 겁니다. 고로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춰야 지목이 되는 거예요. 독립성을 못 갖추면 지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외 세 가지가 있어요. 예외. 그 예외 세 가지 이래 나오면은, 자, 과수원이 있어요. 목장용지가 있어요. 목장용지가 있어요. 묘지가 있어요. 묘지. 자,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용지가 있어요. 공장용지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다. 그럼 학교 안에 기숙사죠. 그게 학교용지나 되냐? 학교용지입니다. 종교, 교회 안에, 사찰 안에 사택이 있을 수 있죠. 그 사택은 대냐, 종교용지냐, 종교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 안에 기숙사가 있죠. 그럼 그게 대냐, 공장용지냐, 공장용지입니다. 고로 학교 안에 있으면 전부 다 학교용지예요.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그러면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다 이 말. 그럼 이게 과수원이냐 대냐 이 말입니다. 이때는 대입니다. 대. 여러분들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럼 이게 목장용지나 대냐 대입니다. 대. 여러분들 묘지 있죠. 묘지 안에 가면 관리사무소 있죠. 이 관리사무소의 지목이 묘지냐 대냐 대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학교 안에 있으면 전부 다 학교용지입니다.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종교용지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도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도 묘지가 되어야지. 그러나 이 세 개 안에 주거용 건축물은 독자적인 뭐다? 대. 그럼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시험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 용지가 아닙니다. 대.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목장 용지가 아닙니다. 대. 그 다음에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묘지가 아닙니다. 대. 우리 다른 각도로 써볼까요? 묘지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관리사무소는 산 사람이잖아요. 그럼 죽은 자가 우선이가, 산 자가 우선이가, 산 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사무소는 묘지가 아니고 대입니다. 목장은 조금 나쁘게 말하면 짐승이잖아요. 그럼 짐승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이 말이죠. 사람이 우선입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가 되는 겁니다.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가 됩니다. 그럼 이 세 개는 외워버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무슨 글자가 나오느냐 이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다만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다만자가 등장한다는 말은 예외가 등장을 한다. 그러면 앞에 거는 원칙이고 뒤에 거는 예외입니다. 원칙은 시험에 출제를 안 합니다. 설사 출제를 하더라도 답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다만자가 나오면 뒤에 게 시험 문제입니다. 뒤에 게. 그러면 자, 여기서 요 세 개를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은 전이 있다, 답이 있다, 과수원이 있다, 이래 배우잖아요. 그럼 이 세 개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재배하는 겁니다. 각종의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위에 두 개는 농작물을 재배하지, 밑에 거는 과수류를 재배해요.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는 과수류잖아요. 과수류. 그럼 바로 구별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전하고 답은 밭하고 논이잖아요. 그럼 밭농사와 논농사의 차이점은 물이잖아요. 물. 그래서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이라면 답이 되는 것이고,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라면 전이 되는 겁니다. 고로 전하고 답을 출제인의 시험 문제를 때는 반드시 물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하여 않고, 그거를 갖고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갈로 열고 3번에 과수원은 있잖아요. 두째 줄이 제가 키라고 그랬죠. 다만 이러면 다만자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에 보지는 대. 자, 오른쪽에 팁을 보세요. 오른쪽에 팁을 보세요. 팁을. 맨 위 거를 보세요. 맨 위 거. 팁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보세요. 그러면 한 칸 밑에 밭이지, 밭, 전. 밑에 겁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자, 밑줄을 긋습니다. 이용하여. 그러면 한 칸 밑에 답이죠, 그죠? 답.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라면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이라면 답. 그 다음 밑에 거 팁을 보세요. 줄 것입니다. 과수원. 내의 주거용 건축물, 밑줄 긋습니다. 목장용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 묘지, 밑줄을 껐어요. 묘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랬죠. 과수원 안에, 목장 안에, 묘지 안에 사무실 있죠. 그는 지목이 독자적인 대, 그 세 개를 외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오세요.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 셋째 줄에 갑니다. 다만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다만자. 자, 밑줄을 긋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부지는 대. 여러분들, 목장용지는 안 해도 되죠. 가축을 기르는 곳이 목장용지잖아요. 그는 시험에 나오더라도 틀릴 리가 없는 문구고, 여기서 키는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에 부지는 대냐, 목장용지냐, 대. 요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길게요. 여러분들 그 34페이지에 가면은 5번에 임야 있죠. 옆에다가 5번 옆에다가 별표 하나를 하세요. 그 다음에 6번 있죠. 광천지가 있죠. 옆에다가 별표 하나를 하세요. 이 5번과 6번은 있잖아요.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5번을 먼저 볼게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동그라미를 칩니다. 임야되죠. 그래가 옆에다가 잡종지라고 썼어요. 잡종지. 그러면 항상 출제위원회 시험을 내릴 때 임야인데 잡종지로 고쳐서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요. 임야입니다. 임야. 잡종지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갑니다. 광천지입니다. 광천지. 제가 보세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의 동그라미 칩니다. 용출. 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밑줄을 긋습니다. 광천지.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만 온수, 약수, 석유 등 일정한 장소로 동그라미 칩니다. 운송 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실의 부지는 밑줄을 긋습니다. 잡종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리로 잠깐 볼까요? 자, 보세요. 해마다 있잖아요. 이 두 개를 갖고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임야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지목은 국가가 이거는 임야다 이러면 그냥 임야입니다. 거기서 토 달면 힘들어서 안 돼. 그럼 이걸 만약에 상식으로 푼다면 임야는 숲이 우거진 산을 말하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볼까요? 수림지는 산이 맞지?
맞죠? 중림지는 대나무 밭이잖아요. 대나무 밭도 임야로 한다, 이 지목은. 자, 그 다음에 그까지는 또 이해가 돼요. 암석지는 바위잖아요. 여러분들 모래땅, 자갈땅 있잖아요. 이 모래땅, 자갈땅은 막말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지목은 임야입니다, 임야. 그 다음에 섭지, 황무지죠. 황무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지목은 임야입니다, 임야. 그래서 이거는 상식을 갖고 풀면 안 됩니다. 아, 황무지도 지목은 임야라고 하는구나. 모래땅, 자갈땅도 지목은 임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항상 출제는 요 임야라는 요 글자를 잡종지로 고쳐서 출제를 하더라고. 그래서 잡종지가 아니에요. 임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이래 나와있죠. 그죠? 흔히 말하면 원야라는 건 수풀이 우게 되는 원야는 벌판이잖아요. 벌판. 그래서 이 글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광천지는 있잖아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시험에는 예외를 갖고 낸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키는 하나는 용출입니다. 하나는 운송입니다. 이걸 갖고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 온수, 약수, 석유류가 솟아나는 곳은 광천지입니다. 그런데 운반하는 곳은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잡종지가 된다, 이 말은 광천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용출하면 광천지, 운송하면 잡종지. 그럼 시험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 자, 이렇게 내겠죠. 밑에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로 한다, X. 잡종지로 한다, O.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O.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는 게 잡종지로 한다, 이 뜻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책으로 다시 갈게요. 34페이지에 가면은 염전이 있죠. 염전은 소금 만들어내는 것이 염전이잖아요. 자, 둘째 줄에 갑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제조하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 이 말은 뭐예요? 염전은 천일제염만 염전입니다. 공장에서 소금 만들어내는 것은 공장용지지 염전이 아니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대조. 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주거, 업무용 사무실, 극장이나 미술관이나 박물관, 택지라는 게 주택지잖아요. 그게 지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공장용지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왜?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10번에 학교용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학교 안에 있으면 전부 다 학교용지입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자, 11번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둘째 줄에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만. 자, 그래가 밑에 표를 보세요. 표. 박스로 갑니다. 동그라미 1, 2, 3, 4가 있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우리나라 지목에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그러면 글자가 주차장이 들어가면 다 지목이 주차장이냐 아니냐 그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노상주차장은 지목이 도로입니다. 여러분들 노상주차장은 길거리 가면 좌우에 흰선 꺼놓고 돈 받는 데 있죠. 이게 노상주차장입니다. 그건 도로입니다.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부설주차장이잖아요. 여러분들 부설은 종이지 종. 그러면 종은 줄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주지목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해볼까요?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입니다. 자, 다시 2번은 부설주차장이지. 3번은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지. 글자가 다르잖아요. 글자가.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어떻게 보느냐 이러면은,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여기가 가든이에요. 여러분들 가든은 지목이 대죠. 그죠? 대. 그런데 가든에 주차장이 딸려 있잖아요. 이게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거는 이름은 부설주차장이죠. 지목은 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든에 딸려 있는 주차장은 지목이 주차장이 아닙니다.
됩니다. 돼. 맞죠? 자, 그런데 이 가든에 장사가 너무 잘 돼.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옆에 공터를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이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고래 기억하세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부설 주차장은 시험에 안 냅니다. 그냥 주지목을 따라가는 것이고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다. 그 다음에 4번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의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수출하기 위해서 바닷가, 해변가 옆에 가면 자동차를 막 이렇게 주차시켜 놓는 데 있잖아요. 이 물류장, 야외 전시장입니다. 그는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자, 그 다음에 12번에 주유소 용지입니다. 주유소 용지. 자, 보세요. 첫째 줄에 석유 제품 또는 액화석유의 전기 또는 수소 등의 동그라미 칩니다. 판매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세요. 와 저유소 원유 저장소 저장만 동그라미 집었어요. 원유 저장소 할 때 저장입니다. 등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신의 부지는 주유소 용지로 한다. 이래 나오죠.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세요. 주유소가 석유를 판매하는 곳이 주유소잖아요. 그러면 판매하는 곳은 당연히 주유소입니다. 그런데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데 있죠. 저장. 그것도 역시 주유소 용지입니다. 그러면 앞에 좀 전에 이런 게 있었죠.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입니다.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입니다. 판매하는 것은 주유소 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팁을 보세요. 오른쪽에 팁. 석유류가 용출은 광천지, 한 칸 밑에 운송은 잡종지, 한 칸 밑에 판매하는 것은 주유소 용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다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자 죽었습니다.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신의 부지는 공장 용지로 한다. 제가 그랬죠.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 용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창고 용지 있죠.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물건을 보관해 놓는 것이 창고잖아요. 한 장을 넘길게요. 넘기면 도로가 나와요. 이게 이제 작년에 기출문제 답입니다. 답. 그럼 첫째 줄에 갑니다. 다음의 토지는 도는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아파트, 공장 등 단위로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자 밑줄을 긋습니다. 제외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도로라는 게 말고 사람이 통행으로 사용한다. 자동차가 운행을 한다. 이게 도로잖아요. 근데 아파트 안의 통로는 도로냐 대냐 이 말입니다. 됩니다. 돼. 공장 안의 통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공장 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외한다라는 거는 아파트 안의 통로는 도로가 아니고 돼. 공장 안의 통로는 도로가 아니고 공장 용지.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제외한다라는 말을 도로로 한다 이러면 X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파트, 공장 등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한다면 O, 도로이다 이러면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1, 2, 3, 4를 묶어보세요. 1, 2, 3, 4를 묶어보세요. 자, 1번으로 갑니다. 1번은 건들 게 없죠. 3번으로 가볼게요. 고속도로 휴게소의 부지 이래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고속도로가 있고 그냥 지방도로가 있어요. 지방도로. 정리할 때랍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지목이 도로입니다. 도로. 여러분들 차 운전하다가 잠시 휴식으로 들어가는 데가 도로잖아요. 그러면 이게 휴게소잖아요. 휴게소. 그러면 도로가 주고 휴게소는 종입니다. 종. 그럼 종은 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 도로변에 휴게소 있죠. 이때는 지목은 됩니다. 돼.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입니다. 도로. 지방 도로변의 휴게소는 됩니다. 돼.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2필지만 줄 거세요. 옆에다가 1필지라고 해서 1필지. 그러면 X가 됩니다. 도로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필지 이상이 통행으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럼 1필지가 통행으로 이용하는 것은 됩니다. 돼. 2필지입니다. 2필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4번에 기역, 니은, 뒷것이 나오죠. 그 기역하고 뒷것은 두 개가 됐네요. 두 개가. 하나는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니은에 보면은 고가도로, 지하도로 있죠. 이런 거는 도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자 보세요. 이 지표면만 등록을 합니다. 지상은 등록 안 합니다. 지하는 등록 안 합니다. 등록 안 한다는 말은 토지가 아니에요. 그럼 고가도로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럼 지목이 없어요. 지하도로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럼 지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목은 요 지표면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에 철도용지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기차 가는 데가 철도용지예요. 여러분들 제방은 강둑이 제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산간척지를 매립했죠. 아니면은 방조제 있죠. 방조제. 그게 제방이에요. 하천이 있죠. 우리가 안양천, 중량천 이게 하천입니다. 자, 37번으로 가볼게요. 7페이지 가볼게요. 국어가 나오죠. 이 국어 옆에다가 동그라미를 별표를 하나 써요. 별표를 옆으로 갑니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자, 밑줄을 긋습니다. 인공적인 수로 위에다가 농수로 뚝 및 그 부지와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세요. 옆에 갑니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소규모 수로 부지. 국어. 그럼 여러분들 17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17번 시작.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18번입니다. 둘째 줄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그럼 결론은 하천하고 국어의 차이는 소규모가 들어가면 국어가 되는 것이고 소규모가 안 들어가면 하천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유지입니다. 유지. 첫째 줄에 물이 고이거나, 그것만 딱 줄 것이에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리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자르세요. 그 다음에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이래 나오죠. 자, 잠깐만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하천이 있어요. 국어가 있어요. 유지가 있어요. 이 세 개는 물입니다. 물.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물이, 여러분들이 정리합니다. 물이 흐른다. 이거는 물이 고여 있다. 이 말. 그럼 여기서 흐른다는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답입니다. 자연의 유수가 흐른다. 여기까지도 같아요. 그럼 차이 나는 거는 인공의 유수가 흐른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인공이죠. 인공이 뭐예요?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은 한강 있죠. 금강, 영산강, 낙동강 있죠. 이런 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하천이잖아요. 근데 농수로 있죠. 우리나라는 과거에 농사 중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천수답, 하늘에서 비만 내려오기만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관계시설을 해가 사시사철 물을 끓여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인공적인 수로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딱 됐죠. 그러면 여기서 차이 나는 거는 자연의 유수는 같습니다. 인공이 틀립니다. 그럼 차이 나는 건 이제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그러면 소규모자가 들어가면, 인공적인 수로가 들어가면 그게 국어가 되는 거예요. 하천이 아니에요.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유지.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는 물이 고여 있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0번에 양어장이죠. 첫째 줄에 육상만 줄 것이에요. 육상. 자, 오른쪽에 팁으로 갑니다. 팁에 가면 육상은 O, 해상은 X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양어장은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어장입니다. 바다에서 고기 기르면 바다는 토지가 아니에요. 지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에서 가두리 양식할 수 있죠. 그건 양어장 아닙니다. 호수 안에 있죠. 그럼 그건 지목이 유지입니다. 유지. 오케이? 네. 그래서 양어장은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어장입니다. 됐죠? 자, 수도용지, 상수도 정화시설이 수도용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에 공원이 나오죠. 그럼 여기도
공은 우리나라 지목에 공은이라는 지목이 있는데 공은자가 들어가면 다 지목이 공은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박스 안으로 갈게요. 자연공헌법 있죠? 그럼 끝에 보니까 임야지, 임야. 여러분들 자연공헌법상 공원이라는 말은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 수리산 도립공원, 황산 군립공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거는 전부 다 산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한 자 밑줄을 긋습니다. 묘지공원. 묘지공원을 반대로 읽으면 공원묘지잖아요. 공원묘지. 공원묘지는 공원이 아니죠. 묘지지 묘지.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그게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이게 공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원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공원이 아니에요.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임야, 묘지공원은 묘지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한 장을 넘길게요. 넘기면 채용용지죠. 자, 셋째 줄에 갑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장, 실내수욕장 및 체육도장 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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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갑니다. 유수를 이용한, 이렇게 나왔죠.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랬죠. 그 제외 옆에다가 하천이라고 썼어요. 하천. 여러분들, 유수를 이용했다. 카누 있잖아요. 그럼 또랑에서 카누 탈 수는 없는 거지. 물이 흘러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하천이 되는 겁니다. 채용용지가 아니에요. 그럼 채용용지라는 것은 잠실 운동장 있잖아요. 그게 채용용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자, 보세요. 첫째 줄에 갑니다.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거기까지 줄을 꺼세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놀이기구라고 썼어요. 놀이기구. 여러분들 유원지는 노는 데잖아요. 그러면 놀이기구를 타면서 노는데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 낼 때는 반드시 첫째 글자를 첫 줄을 써야 됩니다.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이게 놀이시설을 갖췄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지목이 유원지가 돼요. 그러면 한번 더 해볼게요. 첫째 줄에 다시 가볼게요.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이래 나오죠.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그냥 수영장은 채용용지지. 그런데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은 유원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에버랜드 있죠. 에버랜드에 가면 캐리비안 베이가 있잖아요. 그게 수영장이잖아요. 근데 거기 놀이기구가 있냐 없냐? 있지. 그러면 그거는 채용용지가 아닙니다. 유원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에 종교용지입니다. 종교용지는 첫째 줄 끝에 줄 안 꺼도 돼요. 교회, 사찰, 향교, 사찰은 절이잖아요. 교회, 사찰, 향교 이게 종교용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에 사적지입니다.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능을 위한 토지와 자, 이랬죠. 다만 동그라미 치죠.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는 유적, 고적, 기능을 위한 구획된 토지는 밑줄을 긋습니다. 제외한다. 여기서 독립성을 잘 찾아야 됩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성균관 대학교는 학교용지입니다. 그런데 성균관 대학교 안에 명륜당 문화재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사적지냐 학교용지냐 학교 안에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학교용지입니다. 사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탑골 공원 안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죠. 그럼 그게 사적지냐 공원이냐 공원 안에 있잖아요. 독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사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절 있죠. 절 안에 가면 문화재가 많잖아요. 그럼 그게 사적지냐 종교용지냐 절 안에 있잖아요. 독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건 전부 다 종교용지가 돼요. 그럼 옛날에 기출문제 속리산, 법주사, 경내에, 보물, 쌍사자, 석 등의 지목이 뭐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문화재가 사적지가 아니에요. 법주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종교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내냐면 제외한다 거기에다가 사적지로 한다 이러면 X,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이래야 O가 됩니다. 사적지로 한다 이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번에
묘지로 갑니다. 묘지에 셋째 줄에 다만자만 동그라미 치세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과수원 안에, 목장 안에,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 있죠. 이거는 지목이 독자적인 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묘지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잡종지입니다. 다음에 토지는 잡종지는 다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제 옆으로 갈게요. 원상회복 조건으로, 그것만 딱 줄 것이에요.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는 허가된 토지는 임야로 한다. 임야에다가 밑줄을 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잡종지가 이래 나와 있어요. 잡종지가 나와 있는데 올해 31회 때는 잡종지를 갖고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왜 출제를 했느냐? 항상 그 해에 법이 개정이 되면 출제인이 출제를 합니다. 그럼 잡종지가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럼 시험 문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처음 해볼까요? 여기서 키는 일단 1번하고 2번 요 차이를 해볼게요. 보세요.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은 잡종지입니다. 그런데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는 곳은 잡종지가 아니에요. 임야입니다. 임야.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가 산입니다. 산. 그럼 산은 지목이 임야지. 근데 채석장 있죠? 돌을 캐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앞에 뭐가 붙었느냐? 원상회복 조건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광산업자다. 구청에 가서 돌 캐낸다. 채석장으로 허가 좀 해달라. 그럼 관공서에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허가 좀 내달라. 안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단서를 답니다. 뭐라 하냐? 당신이 돌을 캐내고 난 다음에 원상으로 회복하겠다는 거는 거기를 다시 흙으로 메꾸겠다. 그러면 내가 허가 내줄게. 그건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돌을 캐내면 잡종지입니다. 근데 원상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돌 캐내고 난 다음에 다시 흙으로 메꾸겠다니까 원래대로 돌아갔잖아요. 원래대로 돌아갔으니까 과거의 지목은 뭡니까? 임야잖아요. 그럼 정리를 하면 돌 캐내고 흙 파내는 곳은 잡종지,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임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와 관련되는 것은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그러니까 여기에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 이게 잡종지. 자, 그 다음에 공항시설 있죠. 항만시설 있죠. 여러분들 비행장 있죠. 비행장의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항만시설이 있죠. 이게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그 다음에 도축장이다, 쓰레기 처리장이다, 오물 처리장이다. 이건 당연히 잡종지죠. 그러면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이런 거는 잡종지입니다. 마지막을 볼까요?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얻을 때는 어떻게 했냐? 지목의 종류는 28가지라고 그랬죠. 그럼 28가지인데 일단 27개를 정해. 거기서 끼워 맞춰. 그러면 그 27개 속에 안 속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몽땅 묶어서 잡종지다 이 말. 그러면 옛날에는 있잖아요. 여기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많이 했어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의 지목이 뭐냐? 이거 시험에 놓은 거예요. 독자적인 한 문제로. 그럼 콩나물을 재배한다. 이게 되냐? 공장용지나 이래 놓습니다. 그럼 결론은 잡종지입니다. 왜?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콩나물 재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오면 전부 다 잡종지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위험물 이동 탱크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방관계 법규에 의한 위험물 이동 탱크의 지목이 뭐냐? 이게 시험에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위험물 이동 탱크 오늘 들어본 적 없죠? 그럼 그건 잡종지입니다.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어본 글자가 나오면 전부 다 잡종지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건 사실은 좀 애매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시비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에는 시험 문제를 안 내고 바로 정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걸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를 가볼게요. 39페이지 맨 아래에
지목의 표기 방법 이런 거죠. 요거는 이제 3년에 한 번씩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으로 갈게요. 39페이지 맨 아래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목을 등록할 때는 밑줄을 긋습니다. 코드 번호 옆에 명칭 그대로가 정식 명칭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서울시와 서울특별시가 있죠.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가 정식 명칭입니다. 서울시는 아니에요. 전라북도, 전라북도가 정식 명칭입니다. 전북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도면이다. 도면에 줄 것이에요. 도면. 지목을 등록할 때는 부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한다. 두 문자가 적용되는 것은 24개이지만 자르세요.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옆에 차문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줘요. 차문자. 적용되는 것은, 자, 줄 것입니다.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그거를 밑줄을 그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결해 볼게요. 자, 보세요. 제가 앞에서 있잖아요. 자, 요게 앞에서 잠깐 한번 갔다 올게요. 잠깐만 갔다 올게요. 여기에 보면 이래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 지목을 배우고 있어요. 그럼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대입니다. 여기에만 지목을 등록을 한다.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나 대리권 등록부나 경계점 자비등록부에는 지목을 등록 안 해요. 안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얘기할 때 요거죠. 그럼 자 보세요. 여기에 토지가 있다. 그럼 이 토지에 토지대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토지에 도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면 이게 만약에 서울대학교다. 그럼 서울대학교라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그럼 서울대학교도 토지거든. 그러면 서울대학교에 토지대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10번 학교용지 이 말이에요. 그럼 요 앞에 번호가 코드 번호입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냥 앞에 번호는 코드 번호라고 부른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 이게 명칭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토지대장의 지목을 쓸 때는 그대로 쓰는 거라 그대로. 그러면 이 서울대학교에 도면이 있어요. 그럼 도면에 쓸 때는 요 글자 중에 요 글자만 여기에 딱 가져온다. 그래서 여기다가 학만 이렇게 쓴다 이 말. 그러면 요 학교 용지의 학이 첫째 글자. 이 첫째 글자를 쓰는 게 24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둘째 글자, 이 둘째 글자를 쓰는 게 4개예요. 그럼 여러분들 24개는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4개만 외우고 안 외운 24개는 전부 다 첫째 글자를 쓴다. 이래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자 보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목을 코드번호와 정식 명칭을 그대로 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는 부호로서 표기한다. 이때 두 문자, 첫째 글자를 쓰는 것은 24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차문자, 여러분들 장남, 차남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차남. 그래서 둘째 글자를 쓰는 게 4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4개를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3년에 한 번씩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2년에 한 번씩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볼까요? 주차장은 주로 등록을 안 해요. 차로 등록을 한다. 왜? 여러분들 여기 주유소 용지가 있거든. 주유소 용지에서 주자를 써. 그럼 주차장에서 또 주자를 쓰면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은 주를 안 쓰고 차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장 용지 있죠. 장을 쓴다. 왜? 우리나라 지목에 공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원에서 공자를 써. 그럼 여기 또 공자를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장을 쓴다. 그 다음에 하천 있죠. 하천은 이런 원리가 아니에요. 그럼 하천은 그냥 옛날에 우리나라의 지목을 정할 때는 한자 세대잖아요. 그냥 내천자를 써버리면 하천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은 하를 안 쓰고 천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원지입니다. 이때 원을 쓴다. 왜? 유지. 여러분들 아까 전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유지라고 그랬죠. 거기서 유자를 써. 그럼 또 유자를 쓸 수 없으니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 네 개만 외웁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그럼 요 네 개를 꼭 외워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림을 만약에 본다면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여기에 서울대학교가 있다. 그럼 서울대학교의 토지대장에는 요게 코드 번호입니다. 글자를 그대로 쓴다. 도면에는 요 글자만 여기에다가 쓴다. 이 말. 그래서 요 첫째 글자를 두 문자, 첫째 글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자 보세요. 여기에 10, 요게 지번이지, 지번. 주죠? 이게 주유소 용지냐 주차장이냐 이 말입니다. 이건 주유소 용지입니다. 주차장이면 차라고 쓰지, 주라고 쓰지 않죠. 그죠? 그럼 여기는 지번이 공이죠. 그럼 이게 공원이냐 공장용지냐 이 말입니다. 공원이죠.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쓰세요. 장이라. 그럼 여기 도라고 나와 있죠. 그럼 도로지, 도로. 그럼 여기 보세요. 천이죠. 그럼 이거는 하천이지, 하천. 그럼 여기 유죠. 그럼 유라고 나왔다면은 유지냐 유원지냐. 이거는 유지잖아요. 유지. 유원지는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지목은 28개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철이라고 나와 있다. 이러면 철도용지입니다. 이게 수라고 나와 있다. 이러면 수도용지예요. 재라고 나와 있다. 이러면 이거는 제방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글자 24개는 암기할 필요 없죠. 둘째 글자 4개.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저는 여러분들 옛날에는 공부할 때 이 첫째 글자 이런 거 따서 공부하는 게 옛날에는 유행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공시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에는 맞을 수 있어요. 우리 공시법에는 맞지 않아요. 그냥 바로 외웠어요. 근데 여기는 맞아. 여기는 저는 항상 이렇게 이 글자 따서 외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바로 외우는 겁니다. 그냥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게 돼요. 보세요. 차, 장, 천, 원. 이렇게 차장, 천원 이렇게 딱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거 공부할 때는 그냥 다 외우세요.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4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첫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기본서를 받았죠. 그죠? 저는 항상 이런 표현을 잘 쓰죠. 이 기본서는 딱 받으면 10번만 읽으면 그건 전부 다 합격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합격한다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입문 과정에서 공시법에는 합격 보장반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제가 매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수험생한테 문제를 쏩니다. 그러면 수험생은 그 문제를 풀었죠. 그럼 그 답지를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 이거를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관리를 해주는데 제가 500명을 뽑았는데 이미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500명이 차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추가로 해달라. 그래서 추가로 할 겁니다.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밴드에서 부동산 공시법 밴드, 여러분들 밴드 검색란에서 부동산 공시법 입력하면은 제 밴드가 나와요. 거기에 공지사항에다가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밴드 공지사항을 보고 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추가 가입을 하는 거는 제가 밴드에서 공지를 할 거예요. 그렇게 참고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공부했던 것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